자, 그다음에 이제 눈길을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제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진실되게 했다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 네. 자막 좀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뭐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 이러면서 박대령의 어떤 그런 행동의 어떤 그 심리나 또는 그 어떤 정당성을 인정하는 듯한 그러면서 조직 차원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해요. 그죠? 요 부분이 근데 나중에 이제 지금 사령관은 검찰 진술에서는 이제 좀 또 그런 내용들은 다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초기 진술이 보면 네. 구속영장 청구서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냥 이상하게 대답하잖아요. 그 잘 모르겠다. 자기 이첩 지시 기억나지 않는다, 뭐.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2회 진술도 달라지고 3회 진술도 달라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령관의 심리 상태가 이제 결국은 외압에 의해서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답하다는 것은 이 답답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공명정대하게 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이첩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역으로 보직해임되고 수사를 받게 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김계한 사령관님뿐만 아니라 이 장군님들 보면 지시대명사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시대명사를 많이 써서 그런데 이제 의미가 어떤 건지를 보시면 네. 결국 우리는 공정하게 수사를 했고 그 이첩을 했으니 잘못한 게 없다. 떳떳하다. 우리는 원칙대로 하면은 정훈이도 억울함이 풀릴 거다라는 뉘앙스예요. 저 전체가. 그리고 법무관리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이건 외압이다라고 네, 본인도 외압 얘기는.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압의 주체가 어딘지 본인은 더 잘 아실 거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중수대장도 이게 너무 막 외압이었고 그다음 부당한 위법한 지시였다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좀 전에 임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김 사령관 말에 그럼 이면에는 우리가 원칙대로 하고 뭐 다 이랬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항명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지침이 부당하다는 것을 본인도 지금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정당하고 원칙대로 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아마 이제 이럴 겁니다. 중수대장이 이 파일을 공개를 해서 아마 김계한 사령관은 굉장히 내상을 입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부하가 진실을 얘기했고 오히려 사령관은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났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군대 내에서의 어떤 그 영이 안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수대장이 파일을 공개해서 영이 안 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영이 안 서게 되는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요.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곧 국방부 장관 신원식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네. 27일 날로 잡혔는데 이게 뭐 정상적으로 개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아마 10월 그 장군 인사랑 맞물려서 해병대 사령관도 정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해병대 사령관이 굉장히 뭐 거짓말했고 뭐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해병대 사령관이 국회 국방위 나와서 뭐 2차장 안보실 2차장 얘기도 하고 네.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는 군사보좌관하고 문자 주고받았다 이런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되게 탐탁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거다. 근데 임명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작년 지난- 12월에 지난해 12월이니까. 12월에 임명됐죠. 윤석열 정부 사람인데. 네. 근데 임 소장님이 이렇게 지금 미리 인사 예고를 해버리면 저쪽에서 또 이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은 안 할 수 없을 걸요. 그 왜냐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돼도
내가 임명하면 끝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아마 뭐 이제 개각이 있을 텐데 유인촌 문체부 장관 인사하는 것도 보세요. 굉장히 우리의 그 상식선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도 뭐 조심스럽게 낙마를 점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 인사 스타일은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신원식 의원을 이제 그러니까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일종의 숙군을 단행하기 위해서 저는 임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판을 한번 확 뒤집겠다는 그렇죠. 거네. 왜냐하면요. 이게 이제 합참의장도 이제 바뀌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합참의장을 지금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중에서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공군참모총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합참의장이 나가면 공군참모총장이 됐던 육군참모총장이 해군참모총장이 됐던 합참의장 자리로 가면 한 자리는 공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 군 수뇌부를 인사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 1순위가 사실은 해병대 사령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상상하긴 싫지만은요. 해병대 사령관을 경질하게 되면 그 다음 사령관을 할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해병대는 투스타가 지금 현재 부사령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사단장, 해병 2사단장, 해병 1사단장, 그러니까 2사단장 조용수 장군, 1사단장 임성근 장군, 그 다음에 주일석 그 검열단장, 그리고 부사령관인 정정봉, 이 네 명이거든요. 이 네 명인데 앞서 말한 조용수 장군하고 임성근 장군은 진급을 동시에 같이 했고 아마 2021년에 진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뒤에 얘기한 두 분은 2022년에 진급하셨어요. 그 뒤에 1년 뒤에 진급하셨기 때문에 그 먼저 진급한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5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임사단장을 사령관에 임명하겠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so what? 그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그랬죠. 그래서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지고 다행히도 조영수 장군이 사령관으로 만약에 임명되면 이렇게 안정화 작업으로 들어갈 건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군 해군 검사가 얘기했듯이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진짜 그런 그쵸. 느낌이 또 갑자기 확 드는데. 그렇죠. 와, 뭐 진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엄청난 사건에 지휘 책임을 가져야 될 사람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산 넘어 산인데요. 이제 구속영장 청구에서 이제 영장 발부 확률이 95% 이상이었는데 다행스럽게 기각이 됐어요. 이건 저는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11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보직해임된 것을 보직해임 정지를 시켜달라고 수원지법에다 제출했잖아요. 탄원서. 수원지법이 아마 빠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더 늦어도 수요일 정도는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즉시 보직 해임이 중단되고 다시 수사단장으로 복직을 하게 되거든요. 즉시. 그런데 기소 여부가 남아 있잖아요. 항명죄에 대해서 기소 여부 남아 있는데 저는 반드시 기소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얽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역으로 수사를 잡혀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소를 당하면 기소 휴직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심사를 합니다. 그럼 누가 심사하냐? 군에서 심사하거든요. 기소 휴직 시키겠죠. 기소 휴직을 시키면
정말 어떻게 되면 보직도 날아가고 강제 휴직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반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출근도 못 해요. 지금 출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령이라는 직책이 있으니까. 근데 기소 휴직은 강제로 휴직을 시키는 거라서 출근 자체도 못하고 월급이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이제 사람 피말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인사소청 내야 되고 소청도 안 열릴 겁니다. 소청에 대한 전속 권한은 국방부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 차일피일 미루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소청 안 열면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길어지는 싸움이 되는 거고 국면에서의 또 반전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반전에 반전이 막 지속되는 거라서 이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거의 제가 지금 오늘 편두통이 온 이유를 아시겠죠? 네, 들어오기 전에 제가 편두통 가지고 지금 약 먹었잖아요. 지금. 그러게요. 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군인권센터 지금 후원 진짜 더 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국면마다 전개되는 양상들이 저희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측 불허라서. 워낙 뭐 또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해온 행태들을 보면 워낙 뭐 예측 불허잖아요. 그리고 네. 상상 이상, 네. 뭐 상식을 뛰어넘는 건 뭐 기본이고. 그래서 저는 예.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으로 장관의 발목을 6개월 동안 잡고 신원식 의원이 신임 장관으로 못되게 막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 기회의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니까 2주 예. 전에 우리 오마이TV 나오셔가지고 네. 그 주장을 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때만 해도 그때 만약에 발의를 했으면 네. 가능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그 국회 상황을 보시면 특검법이 패스트 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네. 그 최상병 그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태우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국회가 공전이 되면 이게 특검법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입법의 기술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제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데 정치적 책임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병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구명조끼도 안 입고 사단장이라는 사람의 그 보여주기식 그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돼서 익사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려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 당내 분열로 인해서 엄청난 실기를 2번씩이나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통감함을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간을 뒤흔든 외압이 있는 국정문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집안 싸움을 빨리 좀 멈춰야 된다. 저 집안 싸움 때문에 엄한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다. 저 집안 싸움을 벌인 사람들도 저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누군지를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박대령님한테 불이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정치적 논평을 못 하는데, 다만 팩트는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상정돼서 통과되지 않아서 이종섭 장관을 묶어놓지 못하는 상황, 그 신원식 신임 장관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 거고, 최승상병 사망 사건 특검도 사실은 지금 지난 국회 때 본회의에서 패스트를 못 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도 저는 져야 된다. 국힘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이걸
국정조사도 반대하고 있고 오늘 다행히 뭐 그 청원 심사 소위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국정조사에 대한 뭐 이런 것도 계속 물타기 하겠죠. 그러면 저쪽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뭘 위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 목숨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박대령은 자기 목숨 내놓고 지금 최수근 상병의 죽음의 실체를 밝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수대장까지 지금 본인의 그 목숨을 내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정치권은 좀 목숨 좀 내놓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데 좀 열심히 전투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막 말로만 돌격 앞으로 하는 것 같고 막 숨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박대령과 중수대장과 그 부하들만 총알바지 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불편한데 이 불편함을 되게 정제돼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편두통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지금 국회가 할 일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실제로 그런 국회의 기능과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참 답답함이 큽니다.